매일 고통을 참으며 나이가 들수록 절망한다고 느끼시나요? 매일 통증으로 고생하시나요? 약을 맞아도 관절 통증이 낫지 않나요?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주사도 맞고 약도 조금 먹었는데 써보려 애썼지만 허리랑 무릎이 여전히 아파요. 정말 불편했죠? 힘드시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삶의 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료실에서 이런 불평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에 단 3분만 그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마법처럼 단 3일 만에 허리와 무릎이, 개인적으로 관절 통증이 확실히 줄어든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느끼실 겁니다. 오늘이 제 날입니다. 진료실에서 놀라운 효과를 본 비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 방법을 공개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안 하시면 앞으로 매일 아침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삶과 진통제에 의존하는 삶이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간단한 방법이 활기찬 노년을 즐길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더 이상 고통 없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제 생각이 180도 바뀔 거라 믿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세 분께 알려드립니다. 매일 밤 3분만 그 부위를 문질러 주세요. 무서우신가요? 제 몸의 어느 부위인지요? 확신하십니까? 많은 분들께 제가 환자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방법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받으러 가세요. 예전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60대, 70대, 80대 환자분들도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대전 거주 78세 최강훈님, 15년 넘게 무릎 통증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요. 바퀴조차 돌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최강훈님,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무릎이 심한 관절염 상태였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였죠.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동시에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죠. 3가지 비밀 경혈 마사지 기술을 하라고. 매일 밤 최강훈님과 함께 실천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셨죠?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2달 만에 최강훈님은 지팡이 없이 30분 동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책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오늘 말씀드릴 3가지 포인트는 특히 노년층에서 흔한 허리 통증, 무릎과 관절 통증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고통받고 있을 때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비밀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감소시켜 통증을 줄여줍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을 줄이는 비밀 열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번 클릭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허벅지 위에요. 앞쪽에 있어요. 여러분, 허리가 너무 아파요. 저는 그냥 등을 문질렀는데 무릎도 아파요. 무릎만 문질러도 정말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몸의 부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70세 김도윤 씨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도윤 씨는 50대 때부터 어깨에 지루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어요. 일할 때 고개를 들 때마다 손을 들어야 했죠. 만질 때마다 너무 아팠어요. 밤에도 그랬고요. 어깨가 아파서 잠도 잘 수 없었어요. 정말 힘든 날들이었죠. 게다가 어깨도 아프고요. 저는 글씨를 삐뚤게 써서 허리와 무릎도 아팠어요. 우리 몸이 동시에 아팠던 거죠. 김도윤 씨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약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잠시뿐이었죠. 그 후 주변에서 아는 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우연히 만났어요. 제 병원입니다. 찾아냈죠. 김도윤 씨 어깨를 진료하면서 허리와 무릎 통증도 함께 검사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깨가 아파서 손만 어깨에 올려놓았는데 문질러도 별 도움이 안 됐어요. 몸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허벅지 앞부분을 문지르면 자세가 누운 상태가 되면 어깨, 허리, 무릎 통증도 개선될 수 있어요.
먼저 김도윤 씨가 허벅지를 문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어깨 등 무릎 통증은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생각해봤는데 정말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볼까 싶었어요.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허벅지 앞쪽을 손가락으로 약 3분간 마사지했어요. 꾹 눌러서 유지했죠. 문질렀어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느낌이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손을 들 수 있게 됐어요. 가끔은 정말 아팠어요. 시간이 짧아진다고 하더군요. 한 달쯤 지나서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변화가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엔 팔만 들어도 멈췄는데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어깨가 아팠는데 지금은 확실히 나아졌어요. 편안함을 느끼고 허리와 무릎도 좋아졌어요. 통증도 줄어들어 정말 놀랐습니다. 이 부위 허벅지 앞쪽에 근육이 있어요. 그룹에 있으면 허리와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무릎이 뒤로 굽혀지면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바로 허벅지 앞쪽 부분이죠. 아픈 부위를 마사지하면 근육 긴장이 완화됩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골반과 무릎도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허리 아래 무릎 어깨 모두 편안해질 수 있어요. 맞아요. 이 부위 근육이요. 사두군대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물리군대예요. 임상에서 허벅지 앞쪽 근육이 이완할 때 무릎 앞쪽이 아파요. 허리 부담을 줄이고 허리 곽인장을 완화시켜줍니다. 연구 결과도 그런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쉽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세사에 원하는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앞쪽 배꼽과 골반뼈가 만나는 곳에 그 부위를 만져보세요.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뼈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골반뼈입니다. 골반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으로 끝까지 쓸어내리세요. 그리고 골반에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13개의 점을 손을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으세요. 우리가 마사지할 곳입니다. 그게 한 부분이에요. 이제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그 부위를 꽉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로요. 그리고 천천히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세요. 그 부위를 문질러 주세요. 근육이 뻣뻣해져 있어요.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한쪽 다리에서 약 1분간 이 동작을 하고 다른 쪽으로 옮기세요. 안쪽 다리 부분도 1분 정도 똑같이 해주세요. 마사지할 때 편안하게 숨 쉬세요. 휴식을 취하며 허벅지 앞부분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마사지의 이점이 뭔가요?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근육이 풀리면 혈액이 허리 쪽으로 더 잘 흐릅니다. 무릎도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했어요. 지금은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 근육은 관절이 많아요. 이것들을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허리와 무릎을 모두 조절하는 근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생기면 전신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처음 누르면 약간 은은한 통증을 느낄 겁니다.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문지르면 근육이 점차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무서워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적당한 압력으로 눌러주세요. 좋아요. 바로 해보고 매일 해보세요. 저녁에 3분만 문질러도 일주일 만에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이 확실히 줄었어요.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비밀 지점은 발바닥입니다. 매일 발바닥을 자극하면 전신 관절통에 큰 도움이 돼요. 박신영 씨 68세, 서울 거주 현재 60대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디스크 탈출증이 있었어요. 나나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미 보냈어요.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에서 엉덩이로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에요. 찌릿찌릿한 통증이 계속되고 식당에서 일해야 해요. 하지만 오늘은 허리가 매출보다 더 커졌네요. 얼마나 아플지 더 걱정돼요. 너무 커요. 저는 뇌졸중도 겪고 물리치료도 했어요. 침이나 찜질도 못 받았어요. 아직 보진 못했지만 효과가 있어요. 잠깐이에요. 결국 지팡이 없이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거의 걷지 못할 뻔했어요. 가족들은 수술하길 원했어요. 저는 싫다고 했지만 주변에서 다들 수술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아프다고 들었어요. 박신영 씨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힘들었어요. 그 사이 허리 상태가 더 나빠졌고 그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박신영 씨는 거의 허리를 곧게 펴지 못했습니다. 심한 통증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걷는 동안도 고개를 숙이고요. 환영합니다. 저는 MRI 기계 등이 있습니다. 검사 후 확인했더니 수술이 낫다고 했어요. 발바닥을 자주 문지르는 방법입니다.
먼저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박신영 씨는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만지시나요? 제가 문질러 달라고 하신 건가요? 발바닥이 온몸 신경과 연결된 느낌이 있어요. 반사구가 많아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설명해 주세요. 제가 드렸어요. 그날 이후 박신영 씨는 두세 번 편안히 앉아 발을 바닥에 댔습니다. 저는 특히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가운데 오목한 부분과 뒤꿈치를요. 그 주변을 세게 문질렀습니다.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를 펴는 동작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는 더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후 그는 걷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면 지팡이를 받게 됩니다. 그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웃었어요.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발바닥이 마사지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걷기도 더 편해졌어요. 자세 교정이 박신영 씨에게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박신영 씨는 지금 복부 운동도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 통증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얼마나 효과가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수술이 걱정돼요. 수술 없이 통증만 줄이는 게 정말로 병든 주변 분들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네요. 이렇게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무릎과 허리 관절, 엉덩이 관절 같은 다른 관절의 통증도 줄어듭니다. 함께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에는 많은 경혈이 있고 태양 경락 같은 여러 경락의 시작점이거든요. 옛날부터 중요한 사건들이 이곳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발을 자극하면 온몸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지하철역 같은 곳에 효과 좋은 신발들이 많아요. 맞아요. 실제로 발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몸이 기분이 좋아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요. 맞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입니다.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하죠. 네, 맞아요. 의학 연구에서 무릎, 노인, 관절염 환자의 발 관리, 마사지 후 관절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다고 해요. 또 다른 수술도 발 마사지 환자들은 통증이 덜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통증이 적어지고 진통제 복용도 줄었어요.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발 마사지의 통증 완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어요. 맞아요. 그럼 발바닥은 어떠세요? 제가 자극해 드릴까요? 먼저 편한 자세를 취하세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바닥에 앉거나 다리를 들고 구부려도 됩니다. 손이 발바닥에 닿도록 하세요. 등이 불편하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하세요.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고르게 눌러주세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을요.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세요.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지르는 게 가장 좋아요. 가운데 오목한 부분이 우리 발바닥의 아치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고 있으면 시원함을 느낄 거예요. 통증이 있다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뒤꿈치부터 발바닥 구석구석을 마사지하세요.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픈 곳을 누르면 몸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부드럽게 여러 번 자극해 주세요. 한 발당 1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반대쪽 발도 똑같이 하세요. 1분 동안 이렇게 마사지 하세요. 혼자 하기 힘든 분은 작은 공을 사용하거나 이 방법으로 1분간 마사지 하세요.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은 작은 공을 사용하거나 마사지 공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보세요. 발로 공을 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사지 효과를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 자극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줍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염증이 줄어들고 몸속 노폐물이 배출돼요. 혈액 속 독소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관절 주변 조직이 더 빨리 회복됩니다. 그래서 발바닥 마사지는 한 번만 해도 전신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죠. 피로와 무기력감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요. 하체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마사지하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마사지는 매우 유익하지만 발바닥에 당뇨병으로 인한 상처나 감각 저하가 있다면 너무 세게 마사지하지 마세요.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 비밀 포인트를 소개할게요. 무릎 뒤쪽 부위입니다.
무릎 뒤쪽을 눌러 마사지하면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특허받은 방법이에요. 72세 경기도에 사시는 조명성 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명성 씨는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계속 서서 보내셨어요. 그 결과 40대 때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70대가 넘어서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권유를 받았지만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고민 끝에 상태가 더 악화되어 결국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진통제도 복용했어요. 식이요법과 주사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죠. 며칠 안에요. 저는 아니었어요. 그동안 그가 와서 저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3번 문질렀죠. 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어요. 매일 잠들기 전 무릎 뒤쪽 움푹 패인 부분을 약 3분간 세게 눌렀습니다. 그가 알려준 거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무릎 통증 대신 조명성 씨는 허리 통증이 먼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제가 겪은 느낌입니다. 평생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일할 때 항상 허리를 숙여서요. 무릎 뒤를 누르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했었죠. 치료가 훨씬 쉬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2주차부터 무릎 통증도 확실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수명이 줄어든 것 같았고 3주 후에는 40년 이상 지속된 만성 허리 통증이 거의 나아졌습니다.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조명성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여기 왔는데 대신 평생 아팠던 허리가 좋아지는 걸 보고 놀랐다고 해요. 정말 놀라웠다고 하시네요. 한 달 후 검사 결과 무릎 관절 주변이 염증이 줄었을 뿐 아니라 척추 주변 근육도 긴장도가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무릎 뒤쪽에 경락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락들이 등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위를 자극하면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발끝까지 내려가는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경락이라 설명드렸죠. 요즘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고 휠체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네를 3바퀴나 걸을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회복되셨고 평생 한 번도 부러진 적 없던 허리가 최근에 무릎 치료 약을 모두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웃분들도 함께 모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여러분 무릎 뒤쪽을 그 부위가 정확히 어딘지 아세요? 옷금은 무릎 뒤쪽의 오목한 부분입니다. 알려드릴게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뒤를 보세요. 주름이 하나 생기는데 그 주름 한가운데 제가 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점을 혈회중 혈자리라고 하며 허리 통증에 효과가 있어요. 특별히 효과적인 침구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 뒤쪽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허리와 등까지 퍼집니다. 방광경락을 자극해서 허리 부위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근육이 이완되면 허리 통증이 사라집니다. 진정 효과가 나타납니다. 허리가 아플 때는 등 부위를 직접 문지르세요. 어렵다면 무릎 뒤쪽을 이렇게 문지르세요. 간접적으로 누르기만 해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좀 더 편안해지는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릎 뒤쪽 마사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다리를 살짝 구부립니다. 그러면 무릎 뒤에 주름이 생깁니다. 그 주름 사이에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위가 찾고 있던 곳입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세요. 꽉 잡으면 엄지가 그 오목한 부분에 닿을 거예요. 그곳은 경락의 가지입니다. 엄지를 그 부위에 놓고 2, 3초간 눌러 고정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아플 수 있어요. 하나, 둘, 셋을 세면서 누르세요. 적당히 눌러주세요. 3초 정도 누른 후에 천천히 손을 떼고 빼세요. 너무 빨리 떼지 말고 천천히 떼세요. 혈액이 흐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누르고 떼는 동작을 5번 반복하세요. 약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너무 아프면 자주 자극하고 반대쪽으로 바꾸세요.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보세요. 이 방법은 허리 디스크로 다리가 땡길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오래 서서 생기는 허리와 다리 통증도 개선됩니다. 몸살이나 고열에도 좋습니다. 지압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무릎 뒤쪽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심한 콧물 증상이 있는 분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중 혈자리는 허리 통증뿐 아니라 무릎 주변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아파요. 스트레칭하면서
이 혈자리를 누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건강해질수록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낄 거예요. 무릎 관절 안쪽도 눌러줄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하고 열이 날 때는 지압을 피하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매일 저녁 3분간 간단한 무릎 스트레칭 운동을 하세요. 등을 마사지해서 허리와 무릎 통증을 줄이세요. 통증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세요. 생각보다 효과가 빠릅니다.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효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서 마사지를 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너무 아플 정도로 세게 누르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마사지는 시원해야 하며 약간의 통증만 느껴야 합니다. 적당한 통증이나 찌릿함이 느껴진다면 압력을 줄이세요. 마사지는 아프면 안 됩니다. 마사지 동작은 뼈나 관절을 따라 부드럽게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절이나 뼈를 마사지할 때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세게 누르기보다 주변 근육과 살을 마사지하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뼈가 약할 수 있으니 마사지를 조심히 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준비 운동을 하거나 따뜻한 수건을 쓰세요. 그 부위를 미리 데워주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근육을 세게 누르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마사지할 때 숨을 참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숨을 쉬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이 이완됩니다. 근육이 풀린다고 생각하며 하면 마사지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훌륭합니다. 5번째, 각 부위를 1, 2분 정도 마사지하세요. 하루에 2-3번 꾸준히 해주세요. 항상 오랫동안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주 하지만 과하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번째, 건강 상태는 관절염이 있다면 꼭 고려해야 합니다. 열이 있다면 마사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얼음으로 염증을 가라앉힌 후 가볍게 찜질하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최근에 수술하신 적 있나요? 인공관절을 사용하셨다면 마사지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사지를 받으러 가세요. 심한 골다공증 환자도 매우 조심해야 하며 너무 강한 압력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사지 후에는 일어나서 몸을 편안히 쉬게 하세요. 변화를 느끼고 가벼운 스트레칭 동작을 해보세요. 물 한 잔 마시면 더 좋습니다. 체내 노폐물이 잘 배출되니 아주 좋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마사지 방법을 모두 같이 할 수 있다면 효과가 훨씬 더 분명해질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일을 해보세요.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하루에 10분 가볍게 걷는 것도 관절 건강에 좋은 운동입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2번째는 먼저 따뜻한 물로 목욕하세요. 근육이 이완되고 더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3번째, 식사할 때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런 음식은 최대한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저는 거의 4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씩 바꾸세요. 결국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하루 3분만 투자해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통증이 줄어드는지 놀라실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방법입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쪽, 종아리 이렇게 매일 계속 문지르며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어 보여도 1, 2주 후에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관절과 건강, 그리고 일상의 활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정말 놀랍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가진 게 아니라 지금 매 순간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입니다. 어느 통증 완화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쪽. 먼저 시도하고 싶은 부위는 어디인가요? 통증 경험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댓글을 꼼꼼히 읽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비용을 내지 않고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